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기사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 식품 제조 공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식품 제조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문제를 미리 살펴봤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댓글이나 또는 다른 글을 통해서 또는 메일을 통해서 해설을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려고 한대요. 이때 고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심 분리기를 보통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려고 또는 다양한 비중의 물질을 분리하려고 사용을 하죠. 그럼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뜨죠. 이게 원심 분리기의 원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이 중에 고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잘 돌아가지 않겠죠. 원심 분리를 돌리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고체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 고체를 고형물을 분리시키는 원심 분리기는 1번에 나와 있는 디슬러지 원심 분리기입니다. 여기서 슬러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형물을 의미를 하고 이 원심 분리기는 고형물을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원심 분리기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디슬러지 센트리퓨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맛의 전분유에서 전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분리판을 가진 회전체래요. 이 회전체로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형물을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원심 분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문제도 수십 장의 분리판을 가진 원심 분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심 분리기와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쪽에 수십 장의 판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전체가 분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판에 의해서 고형물이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을 1번에 나와 있는 노즐형 원심 분리기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와이어 메시체 또는 다공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진동운동은 기계적 또는 전자기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설비로 미분쇄된 곡류의 분말 등에 사용되는 설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이 분말을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자,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와이어 메시체 또는 다공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공판이 있습니다. 다공은 뭐예요? 구멍이 많은 판이에요. 구멍이 막 많이 있는 판. 그리고 뭐가 있대요? 진동운동이 있대요. 진동운동은 기계적 또는 전자기적으로 이루어진대요. 즉 이런 구멍이 많은 판에 진동을 줘서 진동을 막 주면 미분쇄된 곡류가 그리고 분말이 서로 분리가 되겠죠. 분쇄된 건 떨어질 거고요. 덜 분쇄된 거는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채를 손으로 막 흔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기계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중에 뭐겠어요? 바로 바이브레이션 스크린이 되겠죠. 진동체가 되겠습니다. 진동을 주는 기계 장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타원형의 용기에 물을 반쯤 채우고 임펠러를 회전시킨대요.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서 기계가 압축, 이송되는 장치인데 자, 어떤 펌프겠죠. 어떤 펌프인데 물을 반쯤 채우고 임펠러는 뭐예요? 여기 안에서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임펠러를 통해서 일정 위치에서 기체가 압축돼서 이송되는 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펌프 중에 하나로 메시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우유로부터 우리가 크림을 분리하기 위해서 뭘 써요? 자, 우유에서 크림 분리하면 이런 판을 그리라고 하면 됐죠. 판을 그려서 우유에서 위에 뜨는 크림층을 분리하는 건 바로 원판, 원심 분리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디스크를 이용하는 원판 원심 분리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계산 문제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산 문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착집된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우리 잘 모르는 거, 양 모르는 건 x로 놓기로 했어요. 이 양이 x인데 이 x는 15%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농축 공정을 거치면서 당 함량이 60%인 농축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이것도 양을 모르니까 y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 함량이 45%인 오렌지 주스 100kg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x랑 y 더하면 몇이 돼요? 두 개 더하면 100kg가 되겠죠? 100입니다. 자, 그런데 x에는 당분이 15% 들어있대요. 0.15 곱하기 x죠. y에는 몇 프로 들어있어요? 60% 들어있죠? 더하기 0.6의 y죠. 더했더니 당 함량이 몇이 됐어요? 45%고 0.45 곱하기 100이죠. 자, 우리 잘 모르는 x랑 y가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y는 또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x는 100 빼기 y입니다. 이 x는 100 빼기 y를 여기에 대입해주죠.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 그렇죠? 대입해주면 여기가 100 빼기 y가 되고 그럼 이거를 풀어서 하면 y는 몇, x는 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x와 y의 비율을 구해보시면 정답은 1번에 1대2가 될 거예요. 뒤에 문제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살균 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식품은 특정한 온도에서 살균하죠. 60도에서 할 수도 있고요. 70도에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온도 120도씨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자가 똑같으면 이렇게 살균 온도가 고정되어 있을 텐데 다른 인자가 달라지면 살균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낮아지기도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인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식품의 살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자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 살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네 가지 중에는 이번에 나와 있는 식품의 pH입니다. 식품의 pH가 낮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주스 같은 건 pH가 낮죠. 주스 같은 건 pH가 낮기 때문에 미생물이 굉장히 빨리 사멸이 돼요. 따라서 살균 온도가 좀 낮아도 미생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식품의 pH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살균 후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을 살균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완전히 미생물이 살균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미생물이 아예 없는 거. 이건 멸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먹는 건 멸균 식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균하는 살균 식품이에요. 이런 살균 식품은 미생물이 완전히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위해가 될 수 있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포함해서 몇몇 미생물 그리고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정도로 적당한 온도로 살균하는 거죠. 이거를 네 가지 중에 상업적 살균법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멸균시켜서 영양소를 파괴하는 건 아니고 상업적으로 우리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균하는 법이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상업적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별 조사 처리 기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사 처리 기준은 뭐겠어요? 방사선이죠. 우리 방사능하고는 다르게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감마선 또는 전자선 같은 거는 식품에 조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사한다는 건 처리한다는 거죠. 처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살균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식품의 발화를 억제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문제는 아마 여기가 가로가 쳐져 있겠죠. 이 발화 억제 목적으로는 정답은 0.15kg라고 있습니다. 이건 kg라고 있는데 네, 그 g가 맞습니다. kg 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균을 위해서는 더 높은 정도의 kg가 필요해요. 수 kg에서 수십 kg까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멸균을 위해선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어지는 문제는 쌀 도정. 쌀을 우리가 도정하죠. 도정 공정에서 도정이 끝나면 백미와 쌀겨가 분리됩니다. 우리가 먹는 건 백미죠. 흰쌀, 쌀알. 여기서 이 바깥쪽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분쇄돼서 쌀겨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분리정선한데 이건 뭐예요? 서로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는 백미만 먹으니까 쌀겨층은 분리해서 없애고 싶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정선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지만 자석을 이용해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죠. 둘 다 자성을 띠진 않습니다. 체를 이용해서 정선할 수도 있고 디스크를 이용해서 정선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이번에 나와 있는 기류 정선법입니다. 기류 정선법은 뭐예요? 에어플로우. 여기에 에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쌀겨층은 가벼우니까
막 날아갈 거고 백미는 남아 있겠죠. 이렇게 비중 차이로 정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중에 쌀겨와 백미를 나누어 주는 데는 기류정선법, 2번 에어플로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일 주는 문제는 우유 단백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카제인. 우리 카제인 나트륨 들어봤죠? 카제인 많이 들어있고 락토글로불린, 락토알부민, 이뮤노글로불린 중에 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뮤노글로불린이 들어있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뮤노 뭐예요? 면역이죠.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름 자체가 면역 단백질이에요. 우리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로 어디에서 오냐면 혈청. 혈청은 뭐예요? 피죠. 혈청 성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액으로부터 이행되는 단백질은 이번에 나와 있는 이뮤노글로불린입니다. 제일 주는 문제 공유를 우리가 분쇄하고자 한대요. 공유를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이때 여러가지 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충격력, 충격을 줘서 빻겠죠? 압축 또는 전단력으로 할 수 있는데 유화력은 뭐예요? 이런 공유를 분쇄하는 거 아니죠. 이건 기름하고 물을 섞는 겁니다. 유화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화제는 기름하고 물을 섞는 거기 때문에 고체 분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일 주는 문제는 달걀에도 여러가지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오발무민. 오발무민 많이 들어봤죠? 50% 이상이 달걀 흰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오발무민. 2번, 3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코날부민이라고 하는 건 우유 달걀의 흰자 중에 1.5%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생소하죠. 오보뮤코이드라고 하는 것도 약 1.2에서 1.5% 정도 함유되고 있는 당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리포는 뭐예요? 리포는 기름 유지 성분을 우리가 보통 리포라고 하죠. 리포비텔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하고 당이 섞인 겁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이 섞인 거예요. 당이 아니고 지방하고 단백질이 섞인 걸로 이건 어디에 많이 들어있대요? 노른자. 난팩 아니고 난황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죠. 익혀서. 따라서 이 리포 기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달걀 노른자 난황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통조림의 제조 공정 중에 탈기는 뭐예요? 뭐를 빼요? 공기를 뺀다. 탈기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관 내면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기가 있으면 부식할 수 있으니까 공기 빼줘야 되고요. 혐기성 미생물은 공기가 있어야 잘 자라요? 없어야 잘 자라요? 공기를 빼주면 더 잘 자라서 발육이 되죠. 따라서 탈기의 목적하고 혐기성 미생물의 발육 억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변폐관의 식별 이용이 그리고 산화 방지를 위해서 모두 공기를 빼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지는 문제는 분모식으로 살균을 하는데 유리 용기가 열 충격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리는 뭐 안 해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잘 데우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유리 데우다가 잘못해서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열 충격으로 이게 파손이 될까봐. 그럼 유리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예열을 해주면 됩니다. 살균하기 전에 한번 예열을 해주고, 그러니까 온도를 확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순차적으로 변하게 하는 거고, 냉각시키기 전에도 한번 예냉을 해주면 열 충격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정답은 예열과 예냉이 들어가는 1번이 될 겁니다. 살균을 하고 냉각을 해야지 냉각을 하고 살균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열과 예냉이 들어가지만 예열, 살균, 예냉, 냉각, 세척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침강 분리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어떤 물질을 분리해내는데 침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게 이렇게 가라앉도록, 이걸 침강이라고 하죠. 무거운 건 왜 가라앉을까요? 기본적으로 중력 때문에. 가벼운 건 왜 뜰까요? 부력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질이 유체에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 항력이고요. 장력은 뭐예요? 우리 표면 장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 장력도 장력 중에 하나죠. 따라서 침강에서 분리하는 것과는 장력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균체 단백질은 뭐예요? 우리가 SG
P라고도 부르죠. 싱글셀 프로테인이라고도 불리우는 미생물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하는 건데, 이때 구비 조건이 아닌 것으로 네 가지 보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왜 서로 연결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해설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정답은 우선 제가 정답을 찾아봤을 때는 정답은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왜 균체 단백질 생산 미생물의 구비 조건과 파이프가 연결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이 문제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선 여러 가지 건조기가 있고 빈 건조기, 분무 건조기, 기송식 건조기, 유동층 건조기가 있다는 걸 알겠고, 그리고 빈 건조기는 대부분 공유 건조를 위해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장기간에 걸쳐서 곡물을 건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분무 건조기 그리고 기송식 건조기는 높은 온도, 열풍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 높은 온도를 이용하는 게 두유와 서로 연결이 안 되나 싶기는 한데, 정확하게 왜 정답은 우선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왜 두유와 기송식 건조기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액상인데 기송식은 열풍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해설을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CBT 사이트에 가서 해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바닷물에서 소금 성분들을 남기고 물 성분만 통과시킨대요. 이건 많이 했었죠. 자, 소금물이 있는데 막을 하나 두고 이쪽에 소금물을 채워요. 소금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삼투압법이죠.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는, 물 성분만 통과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역삼투압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식품을 110도씨에서 가열 살균을 해서 미생물을 모두 살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8분이었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D밸류를 생각했을 거예요. D밸류는 뭐예요? 근데 모두 살균시키는 게 아니고 1로그, 즉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두 살균시키는 시간을 우리가 가열치사 시간이라고 F밸류로 나타내요. F밸류는 가열치사 시간입니다. 완전히 모두 살균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따라서 110도씨에서 가열치사 시간은 8분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8월 22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을 같이 살펴봤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해설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그 부분에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